여러분, 혹시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신부보다 다른 사람을 오래 바라보는 눈빛을 본 적 있나요? 혹시 그 시선이 당신을 향해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날은 딸의 결혼식이었다. 축복 속에서 꽃이 가득했고 음악은 환하게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이 웃고 사진을 찍고 축배를 들며 두 사람의 사랑을 기념했다. 그녀는 엄마로서 그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며 이제 내 역할도 끝났구나 하는 감정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정작 그 눈물이 떨어진 순간은 딸이 아니라 그의 눈빛 때문이었다. 그는 신랑이었다. 딸의 남자, 민혁. 긴장한 얼굴로 입장한 그는 한순간 눈을 들었다. 그리고 하객석에 앉아있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은 3초. 하지만 그 3초는 그녀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그건 장모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건 한 여자에게 말없이 말을 거는 눈이었다. 그녀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니야, 착각이야. 오늘은 내 딸의 날이야. 나는 엄마일 뿐이야. 결혼식이 끝난 뒤 사람들은 떠들썩했고 기념 촬영, 축하 인사, 음식이 이어졌다. 그녀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객을 챙기고 가족을 안내하고 딸 대신 이것저것 신경을 썼다. 민혁은 그 틈마다 그녀에게 다가왔다. 장모님, 여기 앉으세요. 너무 많이 움직이셨어요. 장모님, 이거 좋아하시죠? 따로 챙겨드렸어요. 오늘 정말 감사드려요. 이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그는 친절했다. 딱 사위로서 완벽하게.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의 말투 속에는 조심스러운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불편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이상하게 설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더 당황했다. 결혼식이 끝난 뒤 딸과 민혁은 짧은 여행을 떠났다. 그녀는 혼자 집에 돌아와 하루 종일 뒤적거린 예식 사진들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확대했다. 신랑의 표정, 신랑의 손짓, 신랑의 시선. 왜 자꾸 이 아이 눈빛이 나를 잡고 있는 것 같지? 사진 속 민혁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은 자꾸만 그녀를 향해 머물렀다. 며칠 후 민혁이 혼자 들렀다. 출장 중이던 딸 대신 인사차 찾아온 것이다. 장모님, 결혼식 때 너무 정신 없었죠? 제가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어요. 그녀는 차를 내오며 가볍게 웃었다. 정신없는 건 늘 엄마 몫이지 뭐. 이젠 너희 둘이 집안의 주인공이니까. 민혁은 잠시 머뭇거렸다. 근데 이상하게 가끔 장모님 댁이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녀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아직은 낯설어서 그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말끝에 조용히 덧붙였다. 낯설지만 장모님이랑 있는 게 익숙하게 느껴져요.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니야. 저건 그냥 어른에 대한 존경이야. 내가 엄마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속에선 자꾸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왜 그 눈빛이 나를 흔들까? 며칠 뒤 딸 부부가 본격적으로 신혼집을 차리며 이사 준비를 했고 그녀도 함께 도와주었다. 민혁은 그녀가 무거운 물건을 들려하면 반사적으로 달려와 막았다. 장모님, 손목 조심하세요. 그러다 다치면 큰일이에요.
제가 할게요.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세요. 그런 말은 사위라면 할 수 있는 말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이 따뜻하게, 너무 따뜻하게 들렸다는 것이다. 그녀는 점점 두려워졌다. 자신이 딸의 남편에게 여자로서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지막 이삿날. 딸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먼저 자리를 떴다. 민혁과 그녀만 남아 정리 중이던 것이.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장모님. 정말 멋지신 분이에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유, 갑자기 왜 그래? 그런 말. 너한테 듣기 이상하다. 하지만 민혁은 멈추지 않았다. 딸과 결혼하게 된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무슨 생각? 만약 내가 더 일찍 만났다면? 그녀는 그 말에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말했다. 민혁아. 그건 농담이어야 해.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럴게요. 농담으로만 남길게요. 밤이 되면 그녀는 자꾸만 민혁의 말이 떠올랐다. 더 일찍 만났다면? 그건 단순한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 말 안에는 감춰진 진심이 분명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꾸짖었다. 나는 엄마야. 이 아이는 내 딸의 남편이야. 감정 같은 건 느껴서도 안 돼. 하지만 감정은 느끼지 말라고 멈춰지는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딸이 급하게 출장으로 며칠 집을 비우게 되었다. 그녀는 걱정하며 말했다. 혼자 두고 가도 괜찮겠어? 민혁은 가볍게 웃었다. 괜찮아요. 장모님 계시잖아요. 딸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랑 있으면 나보다 더 잘 챙김 조심해요. 농담이었다. 하지만 그 말에 민혁과 그녀는 서로의 눈치를 동시에 살폈다. 그 미묘한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았다. 딸이 떠난 그날 밤. 그녀는 저녁에 민혁을 초대해 식사를 준비했다. 단둘이었다. 민혁은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고 그녀 역시 말을 아꼈다. 하지만 정적 속에서 감정은 더 또렷하게 드러났다. 식사 후 거실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던 중 민혁이 천천히 말을 꺼냈다. 장모님은 외로우시죠? 그녀는 순간 움찔했다. 왜 그런 말을 해? 아니, 그냥. 요즘 표정이 자주 그늘져서요. 딸이랑 있을 땐 괜찮아 보여도 혼자 계신 날은 좀 달라 보여서.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저는 장모님이 웃는 모습이 좋아요. 왠지 그 웃음이 제 마음도 편하게 해줘요. 그녀는 한참 침묵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민혁아, 그런 말은 사람 헷갈리게 해.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장모님은 헷갈리셨나요? 그녀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은 그렇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운 그녀는 이 모든 게 자신이 만든 감정일지 민혁도 같은 감정을 갖고 있는지 끝없이 자문했다. 그리고 동시에 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딸이 웃는 얼굴. 결혼식에서 그녀에게 안기며 엄마 고마워 했던 순간. 이걸 알게 되면 딸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녀는 두려웠다. 사랑이 아니라 배신감으로 기억될까봐. 며칠 뒤 딸이 돌아왔다. 엄마 민혁이 밥 잘 챙겨 먹었어? 그녀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잘 챙기더라. 내가 없어도 혼자 멀쩡하게 잘 지내더라.
딸은 웃으며 민혁을 향해 말했다. 봐, 내가 없을 때 더 행복했을지도 몰라. 민혁은 가볍게 웃었지만 그의 시선이 순간 엄마에게 닿았다. 아주 짧은 그 눈맞춤이 모든 걸 설명했다. 딸은 그 순간 무언가 느꼈다. 며칠 뒤 딸은 갑자기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혹시 민혁 오빠 이상하지 않아? 그녀는 화들짝 놀랐다. 이상하다니? 아니, 그냥 가끔 나보다 엄마 눈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서. 그녀는 애써 웃었다. 너 민혁이랑 싸웠어? 아니, 그냥 나만 그런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요즘 좀 어색해. 그녀는 말없이 딸을 바라봤다. 그 눈엔 혼란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민혁이 조용히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 장모님, 혹시 오늘 저 말로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그냥 마음이 복잡해서요. 그녀는 긴 고민 끝에 답장을 썼다. 민혁아, 지금은 우리가 마음을 꺼내기엔 너무 많은 걸 잃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조금만 모른 척하자. 민혁의 답장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침묵 속에서 그 역시 같은 두려움을 품고 있다는 걸 느꼈다.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는 이상하게 정적이었다. 딸 은지는 말수가 줄었고 민혁은 늘 말없이 바쁘다고만 했다.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이대로 괜찮을 리 없어. 딸이 뭔가 눈치챘다. 딸의 눈빛은 예리했다. 평소와 다른 말투, 사소한 시선 처리 하나에도 모녀 사이의 오래된 직감은 진실의 그림자를 알아챘다. 그날 저녁, 셋이 거실에 앉아 함께 TV를 보고 있었다. 프로그램은 웃기고 활기찼지만 세 사람의 얼굴엔 웃음이 없었다. 은지가 갑자기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엄마, 민혁 오빠랑 요즘 더 친해졌지? 그녀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무슨 소리야, 그게? 그냥 느낌이 그래. 엄마가 오빠랑 있을 때 표정이 달라. 민혁은 조용히 시선을 피했고 그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려 애썼다. 내가 너네랑 얼마나 오래 같이 살아왔는데 그런 느낌쯤은 보여.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입술이 말라붙었다. 은지야, 내가 너한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은지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몰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엄마 눈엔 요즘 여자의 표정이 있어. 그 말은 심장을 찢는 칼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을 해도 거짓이 될 것 같고 진실이 되어도 무너질 것 같았다. 그날 밤, 딸은 민혁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다. 조용한 방 안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민혁이 방에서 나왔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표정 없는 얼굴. 그러나 눈빛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향해 다가가 입을 열었다. 무슨 말 했니? 민혁은 조용히 대답했다. 은지가 말했어요. 우리가 이상하다고. 그녀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래서 부인했어요. 우린 아무 일 없다고. 그냥 장모님과 제가 가깝게 지낸 것뿐이라고. 은지가 믿던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며칠 뒤
딸이 집을 나갔다. 잠시 혼자 정리하고 싶다며 친구 집으로 갔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와 민혁만 남았다. 식탁 너머로 마주 앉은 두 사람. 말이 없었다. 하지만 공기 속엔 폭풍전야 같은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혁아. 우리가 너무 멀리 온 것 같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장모님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편했어요. 가족 같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같고 그래서 사랑하게 됐니?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네. 제가 먼저 사랑했어요.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우린 할 수 없는 사이야. 알아요. 하지만 그게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되진 않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토록 듣고 싶던 말이었지만 가장 듣기 두려운 말이기도 했다. 은지가 우리를 영원히 용서 못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랑을 없던 일로 할까요? 마음만 지우면 죄가 아닌가요? 그녀는 민혁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슬픔과 분노, 후회와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사랑 앞에서 작아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이제 선택해야 해. 은지를 위해. 우리 둘 중 하나는 사라져야 해. 민혁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엄마라면 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녀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그게 너라면 나는 죽을 만큼 아플 거야.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대 위에 누워 사랑이라는 단어를 100번도 넘게 곱씹었다. 그토록 꿈꾸었던 따뜻함. 누군가에게 다시 설렘을 느끼는 감정. 그 모든 게 지금은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서 있었다. 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어릴 적 손잡고 첫 유치원에 갔던 날. 아플 때 안겨 울던 얼굴. 결혼식 날 그녀를 껴안고 말하던 한마디. 엄마, 나 이렇게 행복해도 돼? 지금 그녀는 그 행복을 지켜야 하는 엄마일까? 아니면 늦게 피어난 사랑의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는 여자일까? 며칠이 흐르고 은지는 돌아왔다. 낯빛은 차분했지만 그녀는 딸의 눈에서 확실한 거리감을 느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세 사람. 숟가락 소리 외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다. 그리고 은지가 입을 열었다. 엄마, 민혁 오빠랑 잠깐 따로 이야기 좀 할게. 민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숨을 멈춘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문 뒤에서 무슨 말이 오갈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졌다. 오랜 정적 끝에 민혁이 방에서 나왔다. 표정은 이상할 만큼 담담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얘기 했니?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진실을 말했어요. 다 말했어? 네. 우리가 서로 감정을 가졌다는 것. 하지만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이라도 각자의 자리를 지키기로 했다고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은지가 뭐래? 민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울더라고요.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만 계속.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녀는 딸 방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지도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말했다. 은지야, 미안해. 엄마가 내 마음 아프게 한 거 알아? 그런데 엄마도 처음이었어. 누군가한테 여자로서 마음이 흔들린 게. 방 안에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돌아섰다. 그 뒤로도 며칠간 딸은 그녀와 말을 섞지 않았다. 어느 봄날 민혁이 그녀를 불러냈다. 작은 공원 벤치에 마주 앉아 그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이제 저희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게 맞는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장모님, 저는 평생 그 따뜻함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녀는 애써 웃었다. 그건 나도 그래. 너라는 사람이 내 인생에 잠시 스쳐간 걸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민혁은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건 작별 인사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손으로 그의 볼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잘 살아. 너는 좋은 남자야. 그날 이후 민혁은 이사를 갔다. 은지와도 한동안 떨어져 지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거리였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두 사람을 응원하는 척했다. 그러나 밤이면 홀로 작은 상자에 담아둔 민혁의 손글씨 메모, 그가 준 커피잔, 함께 했던 사진을 꺼내 가만히 쓰다듬었다. 사랑은 끝났지만 마음은 아직 남아 있었다. 몇 달 후, 은지가 조심스레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그 사람 아직 좋아해? 그녀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다. 그러자 은지는 조용히 덧붙였다. 이제는 괜찮아. 그때 많이 아팠지만 시간 지나니까 알겠더라. 엄마도 여자로서 한 번쯤 사랑받고 싶었겠구나. 그녀는 딸을 꼭 껴안았다.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기분이었다. 그리고 다시 계절이 바뀌었다. 민혁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를 좇지 않았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 자신으로서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 위에서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나는 딸에게 결혼식을 열어줬고 나 자신에게는 뒤늦은 봄을 선물했어.